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해피트럭커입니다. 여기는 토론토의 노스역이라는 곳인데요. 어제 하루 종일 아주 거센 비가 내려서 이제 올 겨울을 다 씻어주고 간 듯합니다.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이제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린 눈들이 그대로 이제 많이 쌓여 있지만요. 어제 내린 비가 눈을 많이 녹였습니다. 올해 겨울은 정말 짧게 그리고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토론토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추운 날이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강추위가 한번 이 앞주에 마이너스 한 25도까지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12월 달도 영상이었고요. 1월 달도 영상이었고, 한번 잠깐 추웠다가 또 말고, 이제 그런 겨울의 그 토론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부 지역은 거의 영상의 날씨에 가까웠고, 요즘 들어서 약간 이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도 눈도 그때 한번 강하게 내리고 난 다음에는 계속 영상의 날씨로 이제 이어졌던 게 동부 날씨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의 초창기에 조금 추웠던 거 외에는 북미 대륙 전체가 올 겨울은 아주 포근한 그런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날씨나 이런 그 북미의 모든 상황들을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그 끝에서 끝에까지도 가는 이제 횡단이나 이렇게 할 때는 최소한 이제 그 주의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한 달의 그런 어떤 그 상황들, 그리고 한 계절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습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여러 트러커들끼리 같은 또 트러커 그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각자의 위치에 현재 날씨나 상황들을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러커들은 어떤 그 개인의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지만은 크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트러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들은 정말로 그 현장 속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이 트러커들은 그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든 이제 그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이 세계 굴지에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인터넷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빅데이터가 이제 기반이 돼야지 그게 인공지능의 그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인간의 모든 경험들을 지금은 이제 수억 명의 그 경험들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가장 인간에 가까운 이제 행동이나 그 생각들을 해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에 요즘에 하도 관심이 있는 이제 챗 GPT라는 이제 그 인공지능 AI가 이제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뭐 수억 배 또 지금은 낫죠. 왜냐면은 지금 그 GP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3.5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21년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고, 지금 이제 정말로 지식을 가지고 뽐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는 끝났어요. 이제 지금 현재 걔네들이 한 10억 페이지 분량을 읽었다는데 4.0이 나오면은 10경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그걸 흉내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처음에 그 트러크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를 해서 만들었던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끼리 습득을 하면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 10명 정도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거기 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끼리 스스로 이제 또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마디로 요즘에 얘기하는 그 어떤 그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경험이 30년이 다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달, 1년 안에 그 하는 경험들이 훨씬 더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하는 경험이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그 경력이 30년, 20년 됐던 사람들의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현장감이 없어요.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실감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실감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력이 1개월 된 사람들은 정말로 그 현장감 있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한 일들입니다. 근데 경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초보 때 얘기하라면 별로 그냥 시시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력이 트러크 1년 미만인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서로 그냥 그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유할 때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생생하게 이제 전달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20명 가까이 이제 초보 이제 1년, 2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이 그 정보의 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전역에서 또 각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상황들을 또 이렇게 전해주고 해서 그 데이터의 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에서 트러크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들어오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있고 우리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생생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고 있고,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요. 뭐 그 전에 뭐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정보들이고,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서로 공유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성공하는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만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가 성공한 케이스만 가지고는 그것을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패를 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모티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속담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서 숱하게 그런 사람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캐나다 입국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그냥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뭐 도전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스스로 포기해 가지고 이제 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실수로 인해서 뭐 더 이상 뭐 진행할 수가 없었던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다양한 실패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패의 케이스와 성공의 케이스를 같이 접목을 해 가지고 자꾸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거지, 성공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 같은 경우도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지만은 북미나 유럽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대처하기는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쪽 북미나 이제 유럽 사람들은 너무 이제 교통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얻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교통 질서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유럽이나 이제 북미처럼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AI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데이터들을 중국에서 많이 수집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데이터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정확하게 바른대로 신호를 지키고 가는 것보다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어떤 그 다음에 뭐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확한 어떤 인공지능의 자율주행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실패 케이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결국은 많이 문의를 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민에 대해서 아픈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다 못 찾고, 아니면 실패해서 본인의 생각으로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또 새로운 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대로 그 본인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실패 케이스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뭐 제가 뭐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그 실패 케이스를 보고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성공 케이스를 같이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서 그런 뭐 시간과 돈을 낭비를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그냥 바로 드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우리 커뮤니티도 이제 제가 하는 이런 방법들도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꾸준히 다른 사람들이 또 경험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빅데이터의 개념하고 같은 거고요. 어떤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능하고도 같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우리가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처럼 결국은 인공지능도 집단 지성이거든요.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인간의 어떤 가까운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건데,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뭐 집단 지성이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의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지식화를 시키고 이제 이랬는데요.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뭐 이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수억 배의 경험들을 학습을 하고 그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작게는 이제 뭐 우리가 몇십 명에서 이제 집단 지성을 발휘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그 수에 수억 배의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면은 뭐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숱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무리 경험이 없는 이제 초보들 트러크 10명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경험 30년, 20년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트러커라는 것은 내가 30년을 했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인지 한 달 하는 사람이 30년 하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고 딥러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나은 케이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꼭 경력이 뭐 20년 30년 혼자 독불장군을 해가지고는 지금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 혼자의 경험일 뿐이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누가 뭐 이렇다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경험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이라고. 근데 그런
뭐 한 달 된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경험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더 광범위해질 수가 있습니다. 트러크에 수백만 명의 트러크들의 경험이 모여서 그것을 AI가 분석해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 준다면은 이제 그런 시대도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 커뮤니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그 초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2년 경험해 나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서로 이제 또 몰랐던 부분들을 딥러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자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라고 뭐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했던 인터넷이 없고 이런 AI가 없던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선진국에 가서 배운 그런 기술들이 하나의 그 이제 기준이 돼 가지고 그걸로 몇십 년씩 이제 먹고 살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죠. 뭐. 저도 이제 작게나마 이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우리 소규모로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 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또 안 되고 이랬던 사람들보다도 수많은 이제 실패 케이스와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뭐 하루에도 몇 명씩 상담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걸 너무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들이 또 안다고 해서 그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면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캐나다 오면은 1분이면 해결될 것을 가지고 1년 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거나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실패와 성공의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그 플랜을 짜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의 그 생생한 그런 그 경험담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 어떻게 하자 뭐 하면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돼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뭐 제 혼자의 경험이고 또 제가 하는 얘기들은 좀 지난 얘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다 케이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적절하게 이제 하지만은 본인들이 절실하게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가장 그 생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영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하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과거에 뭐 2년 전에, 3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에 했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의미는 있지만은 그렇게 생생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시스템들이 좀 캐나다 시스템도 자주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살았던 주에서 그 경험밖에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뭐 얘기할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캐나다 전역에서, 뭐 사스카추안에서, 그 다음에 알버타에서, BC주에서, 그 다음에 뭐 노바스코샤에서, 뭐 누브른즈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제가 수시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스카추안에서 하는 사람은 그 사스카추안의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누브른즈에서 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 시스템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의 그 경험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서 진행하는 게 더 나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토론토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같이 고민합니다. 어디서 주소 들어서 남이나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했던 자기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게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3년 이상 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뭐 지 혼자의 경험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경험도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한 겁니다. 그 데이터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지, 자기 경험이 뭐가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요, 제일 실패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은요, 남의 경험을 무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과신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실패했던 사람들은 다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하는 대로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근데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았다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실험하다가 실패를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더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패한 사람들의 데이터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처음에 이제 뭐 도움을 받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잘 해결해서 또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이 경험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합니다. 근데 그냥 자기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도 하고 지금 현재 뭐 드라이버로 20명 이상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또 돌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서 입국 거절돼 가지고 2주밖에 못 받고 아니면은 뭐 한 달밖에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 도전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진행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뭐 신체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또 안 돼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상황하고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하고 싶은데 무슨 뭐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또 포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사정입니다. 개인의. 뭐 그 사람들은 뭐 캐나다 시스템을 원망하겠지만은 캐나다가 개인의 사정까지 다 들어줘가면서 이민자를 받아들일 일이 없거든요. 1년에 뭐 40만 명 이상 받아들여도요, 그 사람이 많다고 해서 대충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시스템 자체는 아주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스템이 느리고 대충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지만은요, 그런 이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주 그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걸려야 될 부분은 걸려진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해서 안 되는 거지, 캐나다를 뭐 시스템을 원망하고 뭐 이런 나라에 있냐, 이것은 그건 아니죠. 그것은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이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캐나다 사람들의 마음이지, 우리들의 사정을 아무리 절박하다 해가지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죠. 물론 인도적인 입장에서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반대합니다. 그래서 뭐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분명히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뭐 개인의 사정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안 되면은 막 캐나다를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이 만족하는 사람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체 검사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최근에 한 사람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뭐랄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